안녕하세요. 예,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도 한동훈 당대표님 응원하시네요. 여기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로가 좀 좁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아주 이민선을 보셨네요. 이민선을 안녕하세요. 이민선. 정자국이 인자. 저 이민선. 저 개주공원 보셨네요. 네. 이미지 의원 보세요. 아, 이렇게. 예, 또 품어주니까 또 좋아서 저러잖아. 지금 박준태 대표님 왔어요. 화이팅! 화이팅 박준태. 오, 화이팅! 박준태 화이팅!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지금 뭐 총출동 하셨습니다. 총출동. 박준태 의원님도 지금 오셨고요. 지금 총출동했어요, 지금. 박준태 의원님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노동각자 지원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밖에 의자가 있어. 먼저 조지현 의원도 오셨네요. 오늘 나중에도 참석해 주신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님이십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인선 여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에 이미자 의원님, 행사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규택 단수석 대변인 모셨습니다. 한노위에 계신 김소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조지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식 의원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청출동이네, 청출동. 다음 박준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또 늦게 오시면 나중에 오시면 잊으시잖아요. 예. 다음에 이제 네, 많이 오셔가지고 친정집에 장관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좌장을 맡으신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으신 권혁 부산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제 토론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호 전 전태인재단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이성필 서울 근로자 이용센터 공인노무사이십니다. 이미영 하부기 공개 공동 회장님이십니다. 이기영 프리랜서 강사님이십니다. 우기홍 프리랜서 통번역가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우 재화사업장 JW 디자이너님이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 모두 중앙단단으로 나가실 거예요? 예. 나가십시오. 예, 나가십시오. 예. 네, 기념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초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합시다. 자, 제가 할게요. 이미자! 파이팅! 노동작자! 파이팅! 한동훈! 파이팅! 파이팅! 이미자 의원께서 그죠? 네, 알아서 기었습니다. 목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미자 의원 신용사 한동훈 당대표님 인사 말씀, 주요 내외들의 인사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미자 의원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삼성군경 임자국회입니다. 오늘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로 인해서 노원 대표님이 참가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당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주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많은 연주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주제를 발제해 주신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논의 경감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번역 우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노동부 장관이 될 뻔했던 우리 조준모 성균관대 중장관 언제가 되시지 않겠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목소리를 오늘 잘 듣고 우리 그 민생 더불어민주당과 우리가 차별화된 이 민생법을 오늘 말씀을 잘 전승하고 제정할 텐데 우리 추경호 대표님이 당론을 해주실 거죠? 예, 이미자 의원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추경호 대표님 당론으로 해주실 거죠? 희망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님, 그리고 우리 박현호 경기 비정규센터 소장님, 이성필 서울 근로자 인력센터 공인원사님, 그리고 이미영 카피공제 대리운전 기사분들을 대표해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기영 프리랜서 강사님, 그리고 우기홍 프리랜서 통번역가, 그리고 또 이중우 재화사업 종사자 디자이너시죠.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지금 노동약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보관을 발휘할까 합니다. 우선 먼저 얼마 전에 우리 당에서 일명 불법화학 도장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 관련해서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노조법 제2조 3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항상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조법 제2조 3조 관련해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입법기관이 재량권이 많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기본권 충돌이라든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는 헌법에 위반돼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대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에 대해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또 가행금지 원칙의 위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토론을 한 바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민법과의 충돌, 또 더 나아가서 노조법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 토론을 한 것이지, 적어도 우리가 그 이중구조 해설을 위해서는 항상 국민의힘은 열려있고, 특히 하나만 사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실질적 구체적 지배와 관련돼가지고 실질적 구체적 지배를 이렇게 그대로 그냥 놔뒀을 때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위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들이 표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냥 이 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노사 또 여야 머리 맞대고 이 부분을 풀어내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 행위에 관련돼가지고 무진정 연대 책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현행화시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여야 노사가 머리 맞대고 풀어낼 수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1대 이어서 22대는 더 강하게 만들어서 대통령 거부권을 계속적으로 유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반대했던 것이고, 오늘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임금 근로자가 한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영업자도 한 600만 명 이상 됩니다.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800만이 넘습니다. 특히 또 오늘 가장 노동약자 중에 약자 분들이신 플랫폼 노동자들이 벌써 80만 명이 육박하고 있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죠. 이분들이 차지하는 숫자가 한 330만 명 되고, 또 특고 노동자가 한 55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지금 노조법 2조 3조 개정 관련돼서는 우리 임금 근로자 2,200만 명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250만 명을 위한 간다면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은 지금 현재 노동법 보호 내에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반드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자가 불분명하고 또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사용자, 아무리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킨다 하더라도 보호해줄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 보면 민주당이 진보당이라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힘 보고 보수당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적어도 사회보장 관련돼가지고 사회보험에 있어서 건강보험 박정희 대통령 때 있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산재보험도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것이고 국민연금도 박정희 대통령 때 설계해놨다가 전두환 대통령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실행이 됐던 것이고 고용보험도 김영삼 정부 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수는 한다 그러면 합니다. 선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괜히 무늬만 띄워놓고 아니면 변증만 올리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보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 옆에 계시는 우리 한동훈 당 대표님과 추경호 원내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 노동약자 지원에 대한 이 법을 잘 경청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사회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보장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단결권이 지금 직접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집단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더 나가서 분쟁적인 조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옆에 계시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한동훈 당 대표님께서는 또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 첫 홍보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매우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또 주경호 대표님과 함께 이 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동훈 대표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을 제가 잘 몰랐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 맞죠? 저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치를 왜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이끌어서 그의 판을 키우겠다는 것. 그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정치를 할 겁니다. 그 두 번째,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느 하나가 우선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똑같이 중시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당이나 우파 정당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고 그리고 토론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메인 디시로 올라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 당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쭈뼛거리지 않을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당의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투신해요. 이미자 의원입니다. 기유상 의원님 같은 보배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현장의 뜻을 이해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이미자 의원님 비롯한 전문가들과 함께 진짜 실용정당으로서 실용적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장 맡아주신 조준모 교수님 워낙 대단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권혁 교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한석보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글로만 뵙다가 여기서 뵙게 돼서 이런 좋은 직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국민의힘은 약자의 편입니다. 그렇게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를 지적해 주십시오. 저희가 진심을 가지고 그런 정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 엄청나게 덥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 이 노동 현장에서 격차도 크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후견에 건설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계시고 휴식권이 관련한 보장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업 현장에서 더위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2대 여러분이 발의하셨어요. 특히 우리 이미자 의원께서
현행 39조의 보건부 조치에 혹여 환타에 장시간 노출돼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장애를 추가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 노동현장에서의 약자 보호를 위한 특히 이렇게 후렴 이런 특수성을 감안한데요. 민생 정책을 한 발 한 발 해나갈 것이라고 나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쟁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쟁보다 정책을 우선하는 정당이 될 것이고 이런 약자 지원에 있어서는 그런 정쟁에 앞서서 대중적인 양보와 타협을 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교공 원내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미자 의원께서 휴가도 안 가고 만든 휴가는 이철에 정말 우리 노동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권 그리고 사회에는 흔히 말해서 근로자를 위한다, 노동약자를 위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정책 그리고 입법 추진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로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근로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무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좋으나 그게 상황에 맞아야 우리 근로자들의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한테 더 대학이 돌아간다,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 아시다시피 아까 이미자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근에 흔히 말하는 노란봉투법 저희들은 그것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노조법 개정안이 결국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통과가 됐고 저희들은 그 법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이 제2여부를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법들은 오히려 기업의 해외 이탈을 심화시키고 결국은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현재 근로자들한테도 사실은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법들이다. 이런 법들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노동계의 우리 상정일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최고의 전문가인 이미자 의원같이 이미자 의원이 만드는 것은 전부 진짜 근로자를 제대로 위하는 법들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사실은 노총 출신이다 보면은 맨날 과격한 흔히 말하는 민노총 해변하듯이 그런 것만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도의 균형도 잘 봐가면서 정말 제대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자가 만지면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마이다스 손과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오늘 제도 개선 토론회 오늘 전문가들 다 와 계십니다. 정말 좋은 분들 와 계시는데 오늘 좋은 토론을 해서 좋은 또 제안 주시면 우리 한동훈 대표님과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입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식 고용노동부 장관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물론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미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같이 국무위원 하면서 냉철한 모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따뜻한, 누구보다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늘 약자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던 우리 한동훈 대표님과 추경호 원내대표님이 힘을 팍팍 실어주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명희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자장을 맡고 발제를 맡은 두 분 교수님과 멀리 아마 불경에서 오셨을 텐데 우리 이민영 카부키공제 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 나도 더운데
귀한 말씀 주시러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개혁의 노동개혁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약자부를 위해서 많은 조언과 코디네이팅 역할을 했던 한석호 사무총장들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 다양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법적, 조직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보 플랫폼, 프리랜서 등 기존의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법의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온전하게 보호를 받고 계시지 못한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대표하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온전하게 제대로 보호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할 수 있고 노동개혁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평소에 많이 뵙고 특히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인생토론에 오셔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기됐던 게 국가의 기본 책무로서 실효성 있게 국가가 나서서 약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이제 노동약자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책을 만들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미자 의원께서 연설을 만드셨고 우리 대표님들 여기서 오셔가지고 기를 실어주시는데 저희들도 오늘 주시는 말씀 열심히 방송해서 훌륭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한 번 한 번 말씀의 기회를 드리니까 좀 시간 관계에서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미자 의원님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이나 좀 자리 정돈을 위해서 좀 일부에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훈 당대표님 이제 나오실 것 같아요. 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들이 모두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토론회에서 합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들어보고 하십니다. 미리 나가 계시면 저희도 소화할 것 같습니다. 와,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백프리핑. 와. 여기 좀 밑에 되지 않을까? 대표님, 그 박전대 원내대표가 뭐 오늘 아침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니까 절차라든가 뭐 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차후에 빠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그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께서 금투세 얘기하는 거는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첫째, 해외발 주가 폭락 하루에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민주당이 취소해버렸죠. 그리고 제가 그 토론회를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 합동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측의 책임 있는 의원이 그 토론회를 주최했던 분이죠. 자신 있으면 저보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요, 대표끼리 이재명 대표나 이렇게 벽을 맞추기도 하는데요. 사실 민생 앞에서 벽을 맞추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저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러니까 민주당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요.
그 경과 하루 이틀 정도 있었던 경과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좀 실망스럽게 느끼시는 분은 차치하고라도 저는 이 경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이런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정치의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 입장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싸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1,400만 투자자들을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바꿔서 금투세 강행을 포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바꾼다고 해서 제가 입장 바꿨다고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게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진영을 초월해서 많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뭐 토론이 여기서 하죠 뭐.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냐? 이런 프레임을 가잖아요. 그 프레임 참 좋아하시는데 이건 프레임을 갖다 들이댈 게 아닙니다. 그 프레임이 맞다면 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반대하시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5천이냐 1억이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차피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돈 깎아주는 거고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 호도하시는데 그거는 착각이거나 왜곡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주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큰 돈들이 국장에서 이탈할 경우에 우리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입게 될 손해를 막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 좀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 때문에 우리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돈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우리 국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개미 투자자들께서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우려하시는 건 바로 그 지점이고요. 저희도 그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점을 말하는데 왜 뭐 부자 감세냐? 이런 프레임으로만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죠. 6개월 남지 않았냐? 천천히 봐도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말씀하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대형 악재가 되는 이벤트는 대개 예고되는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주가는 심리적 요인이 대단히 크게 작동하는 영역이잖아요. 대개 6개월 이전부터 어떤 그 영향이 작용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그 폭이 작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상승폭에 비했을 때 다른 아시아 증시라든가 우리 비슷한 상황에 비했을 때 우리 폭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굳이 기싸움식으로 강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건 재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또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이재명 진 대표님의 발언을 보면 토론회에서 마치 이거 조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던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책위장이신 진성준 의원께서는 강행해야 된다. 이게 뭐 내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수하고 원래 상관없어요. 누가 내수 시장에 이거랑 관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취지 아니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토론회 주최하신 그 초선 의원께서는 뭐 마치 니들이 무식해서 모르는 거야 이런 취지가 투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께서는 한심하다. 민생 앞두고 한심하단 말이 가당키를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원래 1인 정당 아닙니까? 한 명이 90% 받는 정당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이슈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 불확실성은 정말 싫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오래 끌지 말고 이번에는 그렇게 기싸움 하지 말고
토론하고 필요하다면 토론하고 토론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을 동의해요. 그러니까 폐지해야 됩니다. 토론이 필요하지 않고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건 폐지가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책적인 자신감이 있고 정책적인 자신감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우리 토론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논거로 이걸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생의 영역이기 때문에 협치하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이 내일 최상병특권법 다시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번이 3번째거든요. 어떻게 뭐 발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 민주당이 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해요. 전혀 특별하지 않잖아요. 특별 검사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을 계속 남발하고 어떤 어떤 이거는 그냥 던지고 이게 이어지는 것인데요. 굳이 제가 이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특검과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남발하게 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혹시 권력을 제어하거나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데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제도, 거의 뭐 아주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처리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25만 원 지원금 관련해서요. 다른 형태로라도 좀 논의해 볼 여지는 있을까요? 25만 원의 입법부가 법으로 제한하는 건 그건 입법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참권 분립은 왜 돼 있습니까? 이거는 다만 우리 국민의힘 아까 제가 이미자 의원님 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자를 지어라고 약자의 편을 쓰는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통해서 찾아나갈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요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에요. 다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 회담을 통해서 민생을 풀어나가겠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의 정치를 하는 걸 출발하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모든 그런 제안이라든가 생각의 전환을 환영합니다. 격식이라든가 형식 문제는 차분히 따지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갑니다. 네, 놀랍니다. 다 놀래고 있어요.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가지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함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쪽 감사합니다. 오, 잠깐, 놀래라. 소장관님, 아이고, 놀래라. 말하실게요. 놀래라. 소장관님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나눠드립니다. 나눠드릴게요. 아이고. 너무 밀어. 잠깐만요. 아이고, 너무 밀어요. 밀지 마세요. 네. 아이고. 자, 명함 자. 주세요. 예. 네. 아이고, 너무 밀지 마. 자, 이제 출발할게요. 저도 받았어요. 네. 대표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와, 막 밀어붙여. 너무 밀어. 네. 갑자기 막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아이고, 혼났네. 예, 감사합니다.